자, 오늘은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말문이 막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받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야겠다라고 적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셔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물어보시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이런 거를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코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모공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문장씩으로 요약을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나 뭐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러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은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의사는 성격이 좀 소심해서 환자가 상처받을까봐 얼굴 지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신의 얼굴에서 이런 거를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간혹 기분 나빠하시거나 상처를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환자가 쿨하게 제 얼굴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의사가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서 그 의사가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의 어떤 실력 같은 게 거기서 드러나겠죠. 정말 속 시원하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는 내가 많이 고민하고 있던 거를 잘 짚어준다. 그러면 벌써 신뢰가 가겠죠. 반대로 의사들도 환자의 얼굴을 봤을 때 30초 이내에 이 환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보고 딱딱딱딱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환자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저절로 습득되는 능력입니다. 저는 요즘에 안 가는데요. 점을 보러 많이 다녔었는데 점 보러 갔을 때 벌써 이제 좀 초보하고 그 다음에 좀 실력이 많은 점을 보는 사람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한테 벌써 이렇게 매료되잖아요. 여러분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환자가 왔을 때 그런 걸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지적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비용이 걸려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얼마만큼 들여서 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의사가 환자한테 이거 하면 다 좋다고 권하면 환자는 기겁을 하고 도망칠 수도 있고요. 괜히 갔다가 덤탱이 쓸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죠. 당신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정도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원치는 않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환자가 굉장히 좀 불행해질 수가 있죠.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환자가 저는 예산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가성비 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술 기준으로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써마지 900샷하고 울세라 600샷을 꼭 해야겠다. 상담을 받아보니까는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해야 되는 시술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면 좋은데 그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골라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상담하는 그 의사분이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가 환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스컬트라고 써마지하고 보톡스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의 표정을 자세히 봐서 약간 저는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환자가 부담스러워한다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다 하기로 원치 않는다 이런 눈빛을 보일 경우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만약에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이게 우선이다. 그런 식으로 꼭 집어줍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마음이 편하죠. 좀 더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의사들도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권해주는 것이 좋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술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효과 기준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효과를 원하고 그 효과를 위해서 내가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얼굴이 하얘지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낸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얼굴이 하얘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얼굴이 10년은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10년은 어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뭐 그거는 좀 너무한 경우겠지만요. 어쨌든 환자가 시술을 선택할 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해서 상담 실장이나 의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얼굴이 너무 커지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얼굴은 젊어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자마자 다른 병원에서 무슨 시술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의사도 사람인지라 통계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오자마자 예전에 했던 병원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기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아마 병원 관계자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다른 병원에서 뭔가 안 좋아서 또 다른 병원을 가시는 거겠죠.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너무 감정을 섞지 마시고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너무 감정을 실어서 예전 병원과 예전 의사 이런 거를 막 욕을 하시면은 그거를 듣는 의사나 병원 스태프들도 약간 경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더 객관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환자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병원에 와서 새로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